네, 지금은 온 세계에서 사망 원인 1위를 암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라고 해서 뭐 다르지도 않고 어쩌면 우리나라가 더 해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뭐 좀 빨리빨리 이렇게 성장하고 빨리 발전한 것 같기는 한데 역시 암도 굉장히 빠르게 또 증가해서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한국이 세계 1위를 한 지 오래됐습니다. 놀랍게도. 거기다가 갑상선암도 세계 1위죠. 그거는 2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일이야. 그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 편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물이 좋은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암이 많으냐? 저는 이것도 역시 음식과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 강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새겨 들으시면은 암이 걸렸던 사람도 낫기도 하고 또 문제는 안 걸려야 됩니다. 병 걸렸다가 뭐 낫는 방법이 혹 있다 할지라도 뭐 혹시 뭐 항암 치료 혹은 수술 뭐 해가지고 5년 생존율 어쩌고 하는데 그 5년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 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는요, 음식과 상관이 없는 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암은 다 음식과 관계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다. 자, 암도 보면 간암, 갑상선암, 고환암, 구강암, 난소암, 담도, 대장, 방광, 백혈병, 식도암, 신장암, 위암, 유방암, 임파선암, 자궁암, 전립선암, 직장암, 췌장암, 침샘암, 편도암, 폐암, 피부암, 후두암, 뭐 가나다 순으로 나열해 본 건데 거의 암이 안 붙는 것이 없어요. 우리 몸에 암이 안 붙는 곳이 있는데 소장에는 아직 암이 잘 안 붙는 것 같습니다. 소장.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지금 현재 온 몸에 암이 다 붙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 기업체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보관하고 대량 유통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뭐 과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600여 가지의 화학물질,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첨가물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실험은 쥐만 가지고 했습니다. 쥐. 사람은 모르모터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쥐가 아니잖아. 그래서 쥐의 몸무게를 달아가지고 쥐에게서 괜찮으면은 사람 몸무게에 비례해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거 정하거든, 이걸. 아시는 대로 쥐는 근본적으로 사람보다 병에 잘 안 걸리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시는 대로 쥐가 뭐 시궁창이나 뭐 하수구나 뭐 이렇게 해도 병이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오리나 거위, 오리나 거위나 이런 것들은 그 시궁창물 뭐 녹조가 시퍼런 거 그런 거 뭐 벌컥벌컥 먹고 마시고도 그 병 안 걸려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쥐 가지고 실험한 걸 가지고 우리가 식약처가 뭐 이 정도는 괜찮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그걸 한 번만 과자 한 개만 먹으면 뭐 그 기준치라는 말이 될지 모르나 한 개만 먹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먹고 이것저것 섞어 먹고 계속 먹고 매일 먹고 또 먹고 그럼 뭐 누가 통제해 누가.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입에 안 대게 해야지. 그걸 뭐 한 번 먹는데 한 개 먹는 거는 괜찮다. 그게 식약처가 그 정한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러한 첨가물들은 단일 품목으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허용치를 정해놓았지만 600여 가지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정성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쥐만 가지고 실험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먹는 정도, 한 개 먹는 정도라면 말이 되지만은 계속 먹고 매일 먹고 이것저것 섞어 먹고 이러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준치라든지 허용치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도 안 먹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예, 특강 첫 시간에 아토피 여학생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입으로 계속 넣으면서 약 갖다 발라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딱 끊어버리고 채소, 곡식, 과일, 좋은 물과 좋은 소금 먹으니까 그냥 놔버리는 것 같다가. 그 원인 자체를 차단해버리면은 우리 몸은요,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좀 회복이 안 되거나 뭐 느리거나 하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는요, 아직은 계속 세포가 활발하게 재생되고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바꾸면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됩니다. 지난번에 봤잖아요. 천재가 되는 거. 한 달 만에 음식 바꾸니 한 달 만에 올 빵점이 올 100점 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참고해서 가리되 성경보다 더 가려야 돼요. 성경은 3,400년 전에 모세 시대 같으면은요, 까마득한 옛날이고 그때는 오염이 안 될 때고 자본주의가 없을 때라. 대량 생산을 안 할 때입니다. 대량 가공, 대량 유통, 대량 보관 이걸 안 할 때, 그럴 때 자연 음식 중에서도 먹지 말아야 될 걸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은 이게 자연 음식이 아니고 전부 다 인스턴트 공장에서 대량 생산, 대량 가공, 대량 보관, 대량 유통하는 이런 음식이라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한 개 먹고도 당장은 죽지 않는 물질이지 그게 음식이 아니야. 다시요. 한 개나 두 개 먹고 당장 안 죽는 물질. 음식이 아니야. 그거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대변이 내려가는 대장을 보시면요. 이런 위에 두 개는요, 정상적인 장 내막인데, 이 점막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이런 데를 대변이 내려가는데, 구석구석에 막 대변이 끼어 있다든지 이제 하면은, 거기다 이제 고기가 들어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빨리 안 내려가고 부패가 되면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여기 보면은, 내시경으로 이런 용종이라고 하는데, 요 딱 잘라버리고 뭐 찢어버리면은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이때. 이런 거 이제 조기 발견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거 너무 많죠? 장 내병 내야 뭐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막 계속 새끼를 달고 나오면 이럴 때는 좀 어려워요. 수술한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뭐 재발될 가능성이 뭐 8, 90%죠. 벌써 음식을 오랫동안 뭐 잘못 먹었다는 겁니다. 신야 히로미라는 일본계 미국 의사가 있어요. 신야 히로미 이름을 적어놨다가 검색해 보세요. 신야 히로미. 일본 계통 혈통인데 미국 의사인데 레이건 대통령의 장 폴립 이런 걸 떼내는 수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분 이전에는 대장 내시경을 뭐 1m 51을 넣고 이런 못했는데, 그분은 그 대장 내시경을 발명해가지고 이 장 안을
내시경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중계방송을 해요. 당신은 장상, 수상, 관상 이런 게 아니고 장의 상태를 본 적, 당신은 이런저런 음식을 안 좋아하는군요. 당신은 이런저런 나쁜 걸 많이 먹었군요 하면요. 그럼 100% 맞, 100%. 이분이 그 쓴 책이 있습니다.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일생에 30만 명 이상을 진료를 했는데 사망 진단서를 한 건도 안 끌어내고 음식을 바꾸게 만들어 가지고 치유를 했다. 제가 볼 때 참 의사예요. 진짜 의사예요, 이 양반이. 신야 히로미.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정도 되면 암이 장을 막아가지고 암덩어리 자꾸 안에서 안쪽으로 커져가지고 대변 내려가는 구멍이 이제 좁아져서 대변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기 먹을 때 기분 좋았지만은 맛도 좋고 했지만은 이 삶의 질이 떨어지고 하루에 한두 번씩 이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게 잘 그저 시원시원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고 아프고 하면요 고기 먹던 그 즐거움은 다 사라져. 그래서 이제 이 스프링을 넣어가지고 이 구멍을 조금 넓혀서 어느 정도 대변이 통과하는 정도 시술이 가능하나 직장암 장 폐색 스텐트 삽입술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이게 근본 해결이 안 돼요. 여기도 뭐 아주 고약하게 장 안을 거의 다 막아가고 있고 여기는 그 염증까지 나와서 점막이 막 벗어지면서 대변이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상처를 내고 그러면은 그 대변에 막 피가 섞여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대부분의 이런 그 대장암은요 대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간으로 또 올라갑니다. 간으로 올라간 그래 대장에서 출발해가지고 간으로 올라간 건 또 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허파로 폐로 올라가요. 폐로 올라가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뇌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췌장암이나 간암 그러면 뭐 겁내고 대장암은 뭐 별로 겁 안 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오해야. 대장암이야말로 대장암이야.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고 간으로 전이되고 폐로 올라가고 뇌에까지 올라가는 암이 이게 대장암입니다. 고기 때문에 대부분 와요. 왜냐하면 고기를 안 먹는 사람에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암이거든요. 이게 이쯤 되면 이거 거의 다 막혔죠. 대변이 이제 어떻게 내려가요? 대장암은 음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려진 암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식생활의 서구화로 섬유소의 섭취가 적다든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많다든지 백미나 흰 밀가루 음식, 튀김 종류, 인스턴트 음식 등을 자주 먹는 사람들에게 대장암이 많이 유발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 여기 식생활의 서구화가 무슨 말이에요? 서구의 종교가 뭐죠? 기독교. 그래서 아나운서가 그런 그 뉴스 말할 때 그 식단의 서구화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막 가슴이 조마조마한 게 식단의 기독교화로 할까 싶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서구화가 기독교화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먹다가 보니까 성인병이 많아지고 암이 많아진다 뭐 그런 얘기거든. 정직하게 말하면 식단의 기독교화. 예수 믿는 사람 따라 먹었더니 암도 많아지고 고혈압, 당뇨 다 모든 병이 많아진다. 소위 성인병, 생활 습관병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지금 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독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엉터리거든 엉터리요. 음식 하나 가릴 줄도 모르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란 거예요.
자, 이건 또 좀 더 심각한데요. 이거는 이제 암하고 다르고, 이거는 이제 크론시 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자, 입안 점막부터 식도 점막, 위벽 점막, 소장, 대장, 직장, 뭐 항문 점막까지 몸에 있는 점막이라는 점막이 전부 다 흘러가지고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결국은 뭐 치료가 안 되거든요, 이게요. 현대 의학으로 크론시병 치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을 조금 덜어주는 그런 정도지. 역시 대증요법. 아프면 좀 덜 아프게. 뭐 그런 것 정도지 치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토피 치료하는 방법으로 하면 치료가 돼요. 단 요 딱 바꿀 게 있는데 하루에 3끼를 먹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아무리 채소, 곡식, 과일 해도 하루 3끼를 먹으면 치료가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2끼만 먹어요. 2끼. 아침하고 점심만 먹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는요, 저녁도 먹지 말고, 저녁 밤참도 먹지 말고,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때까지는 물 외에는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거리, 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한 끼 먹으면 더 좋을 수 있는데, 한 끼 가지고는 영양이 또 모자라 가지고 이 치료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연구한 결과는 2끼를 영양이 잘 갖춰진 그 채소, 곡식, 과일을 먹는데, 물론 소금, 물은 먹어야 되고요. 3끼를 먹으면 안 돼. 2끼를 몰아서 이렇게 먹고, 그리고는 물 외에는 먹지 않고, 여기서 세포가 재생하고 청소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른 뭐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뭐 주사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그 크론시병 치료가 되는가 물어보세요. 안 됩니다. 온 세계 아무데도 안 돼요. 그런데 음식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같은 그 의사들의 아버지라는 그 어른이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절대 치료하지 못한다. 그거 100번 맞는 말이에요. 자, 혹시 주변에 크론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 영상을 소개해도 되고, 또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2012년도 좀 한 8년 돼서 최근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죄송한데요. WHO UN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암연구소가 있어요. IACR라고 하는 암연구소가 있는데, 대장암 발병률이 한국이 1위를 합니다.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한국이 450명씩 매년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가 슬로바키아, 헝가리,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 노르웨이, 호주. 여기 보세요. 이거 봐요. 몽땅 기독교 나라입니다. 한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닌데 기독교 따라 서구화된 식단을 따라 서양 사람들처럼 먹었더니 한국이 대장암 1위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 해체 우리가 1위입니다. 2012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13, 14, 15, 10, 지금 2020년 뭐 앞으로도 뭐 이거 음식 안 바꾸고 삼겹살 계속 먹겠다고 고집하면요, 앞으로도 영원히 한국이 대장암 1위가 됩니다. 그래도 뭐 또 삼겹살 구워 먹고 또 한국을 망치는 속담이 있어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 뭐 누가 그런 빌어먹을 속담을 만들어 가지고 죽을 때 죽더라도 먹을 때 먹고 본다. 아주 어떤 그런 그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2010년도에 우리가 세계 4위였거든요. 대장암 발병률이 2010년도에 세계 4위였는데 불과 5년 만에 한국이 대장암 1위로 올라선 겁니다. 2015년에
1위가 됐어요. 그리고 요 일본하고 한국은 미국 따라쟁이죠. 뭐든지 미국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한국하고 일본 딱 두 나라입니다. 온 세계 아무데도 없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 따라쟁이가 아닌데 일본하고 한국만 죽자 살자 미국 사람 똥도 더 좋아할 정도로 미국을 좋아해. 천국보다 미국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보다 일본이 대장암이 더 많고 슬로베니아 한국이 4등 하다가 바로 1등으로 올라갔고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다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전부 다 돼지고기. 한국은 또 개고기까지 먹으니까. 그리고 메기, 뱀장은 다 이게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요. 코르메디라고 하는 한국의 의사들 사이트에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자, 위암도 세계 1위고 대장암도 세계 1위야. 저는 볼 때 이 대장암은 삼겹살암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직한 그런 인식이라고 봅니다. 자, 전체 암으로 보면 어떤 데이터가 지금 10년 전 건데 제가 10년 전부터 이런 강의를 해왔으니까요. 2010년도 세계 암 발생 비교를 해보면요. 전체 암으로 하면요. 덴마크가 제일 많아요. 암이. 여러 가지 암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암 발생 지표가 덴마크가 제일 높고 아일랜드가 2위, 호주가 3위입니다. 세 나라 다 1, 2, 3위를 덴마크, 아일랜드, 호주가 했는데 이 나라들이 다 기독교 나라예요. 그리고 고기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자궁암은 좀 불결한 귀니아가 있고 아프리카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코모로스, 전립선암은 프랑스 바르바도스 아일랜드, 유방암은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 폐암은 헝가리, 폴리네시아, 미국, 대장암은 한국, 크제크, 헝가리, 네, 한국이 1위 했죠. 간암은 몽골, 잠비아, 대만, 한국은 간암이 9위고요. 위암은 역시 한국이 1위고 몽골, 일본, 동양3국, 한국, 몽골, 일본 이 동양 3국이 위암이 1위인데 어느 정도냐? 3위를 한 이 세계 위암 발병률 3위를 한 일본이 미국의 위암 환자보다 20배가 많습니다. 미국보다 20배. 한국은 한 22배, 23배. 그래 세계 최고니까 위암이. 그러면 위도 소화기 중에 대표고 대장도 소화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위암이 세계 1위고 대장암이 세계 1위란 것은 먹는 음식과 관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 아니 입으로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대장으로 내려가잖아. 근데 거기 암이 왜 붙어요? 음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 잘못됐을까? 나중에 이제 조금 설명 더 따로 해야 되는데, 김치도, 썩은 젓갈 김치 그런 거 안 좋아요. 된장도, 잘 발효된 된장은 덜 해로운데, 된장이 시커멓게 썩은 메주 가지고 담으면요. 그 자체가 발암 물질입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 자꾸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7대 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고치기 어렵다든지 치명률이 높은, 치명도가 높은 그런 치사율이 높은 그런 암을 뽑아서 7가지 자궁암, 전립선, 유방, 폐암, 대장암, 간암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거기다가 췌장암이나 갑상선암을 보태면요, 한국은 금메달 세계 4개 땁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암공화국이야.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외식을 또 많이 한 나라가 없고, 외식은 또 대부분 과식으로 가죠. 그 돈 낸 게 아까우니까 더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교회가 제일 먼저 인식하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도무지 이 한국 교회가 아무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각도 없고 상식도 없고 말이에요. 잘 보시면 대장암 발병과 육식은 정비를 한다는 건데 미국 카나다 뭐 다 많아요. 그리고 요 전부 중부 유럽부터 해가지고 많고 고기 많이 먹는 나라,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은 제일 많으니까 아주 새카맣죠. 일본도 많아요. 일본은 얼마나 채소를 안 먹느냐? 우리보다 더 안 먹는 것 같아요. 일본에 가서 그 도시락이라고 오벤토라고 해가 일본 말로 그 도시락을 이렇게 까보면요 초록색이 있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있느냐? 들깨 이파리 4분의 1쪽 가위를 가지고 4분의 1 자른 거 한 개 있어. 도시락 하나에 들깨 이파리 4분의 1쪽. 그래도 보기는 초록색이야. 그리고 맨 그저 스시, 해, 이런 것만 좋아했지 채소를 정말 안 먹습니다. 샐러드를, 야채를 안 먹어요. 호주, 뉴질랜드 얼마나 쇠고기 많고 그 돼지고기까지 또 먹고 하니까 전부 기독교 나라가 이렇게 대장암이 많아요. 갈색이 진할수록 이제 대장암이 많은 곳인데 반면에 이 불교 나라 몽골이라든지 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이게 이슬람교권, 힌두교 문화권 아니면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이런 이슬람교가 먹되 고기를 먹되 쇠고기, 양고기를 먹는데 기름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절대 안 먹고 개고기가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이쪽 기독교 문화권을 벗어난 데는요 대장암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대학병원 그래서 표본실에 가야 볼 수 있을 정도 없는데 기독교만 대장암이 충만해.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제가 이 지도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다 의사들이 알고 있어요, 이렇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암으로 말미암는 사망자, 사망 지수는요, from cancer by country, 이 암으로 인한 사망자를 보면은 1위가 어디냐? 네덜란드예요. 이탈리아 2위,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체코, 뉴질랜드, 미국, 호주, 노르웨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영국. 이거 보세요. 한국이 암이 이렇게 많아도요. 암 전체 사망률로 하면은 우리는요 16위 안에 못 들어가요. 여기 우리가 암 사망률 16위 안에 들어가려면 고기 조금 더 먹어야 됩니다. 삼겹살 좀 더 구먹고 과자 좀 더 먹고 피자 좀 더 먹고 100% 기독교 100%다. 이렇게 됐으면 우리 기독교가 각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뭐 천당 가는 거 괜찮아요? 우리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덴마크는 돼지고기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덴마크 돼지고기 산업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넘어섭니다. 그 정도로 유럽의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덴마크예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요, 덴마크산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리요? 할 정도로 돼지고기를 또 좋아합니다.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잖아요. 레위기, 신명기, 이사야서 여러 곳에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뭐 돼지고기 지옥은 안 갈 겁니다. 내 생각에도. 나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병원 가, 병원으로. 그리고 암이 또 걸려.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안 걸리면요, 내 아내부터 내 자녀들,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려면요, 내가 내 건강 관리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기독교에 급증하고 있는 암 환자, 국제 암 억제 협회 UICC라는 협회에 따르면은 매년 1,200만 명이 암 진단을 받으며 그 중에 760만 명 정도가 사망. 이게 지금 몇 년 전 데이터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한 10년 전 데이터 그래요.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암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뭐 대책을 안 세운다면은 2005년에서 2015년 그 사이에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8,400명까지 한 해 1억 명 정도가 암으로 좀.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코로나 지금 한 1년 아직 안 되긴 했는데 죽은 100만 명 정도밖에 안 죽었어 아직은요. 그런데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 해 1억 명 정도 죽는다고 지금 지구촌에서. 그런데 그 현대 의학이 뭐 해결하는 못해요 아직은. 겨우 뭐 5년 정도 더 살게 그러니까 뭐 생명 연장이라는데 대개 그는 생명 연장이라고 하지만 고통 연장밖에 안 돼요. 완치가 아니고 그런 대로 한 5년 더 버티게 해주는 정도 그 완치가 아니거든 대부분이요. 놀랍게도 암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들이 몽땅 기독교 나라들인데 한국은 그 중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국가들은 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세계대전도 다 기독교 나라들이 일본 빼고는 다 기독교 나라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또 미국은 월남에 그 남의 나라에 뭐하러 쳐다가 그렇게 사람 죽였또. 아니 월남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이 공산주의입니다 죽여도 됩니까? 내가 공산주의 옳다 그 말이 아닙니다. 미국이 월남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했다서 가서 죽이면 되냐고 그게. 이런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너 목사 빨갱이다 그래. 참 어떻게 빨갱이가 어떻게 그렇게 참. 월남 사람들이 공산주의 하든 사회주의 하든 자본주의 하든 그 나라의 사상과 체계는 그 나라 국민이 자결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많은 폭탄을 휘둘러 그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도 되냐고. 300만 명씩이나. 그게 다 기독교가 한 짓들이 전부 다. 기독교 나라가 저지른 죄악들이에요. 식민지, 온 세계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약탈하고 갑탈하고 늑탈하고 강탈하고 그게 다 기독교 한 전부 다. 그런 악한 짓들을. 암은 암대로 걸리고 병은 병대로 걸리고 착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우리가 뭐 기독교가 선교할 만큼 뭐 내놓을 게 있나요? 성경이 이런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그 가르치는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에 하나도 안 걸리게 해줬는데 이런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 율례와 계명과 법도에는 음식물의 규정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 기독교 초기 지도자들이 음식물 그저 너무 까탈스럽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는데 걸림돌이 될라 해가지고 이제 아마 좋게 해석해서 제가 봅니다. 그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건 큰 실수입니다. 음식을 가려야죠. 20세기 초에 세계대전도 대개 기독교 나라들이 저질렀는데 그런 악한 전쟁을 통해서 4억 520만 1차 대전, 2차 대전에 부상자 말고 사망자만
4억 7,52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독일 교회가 아돌프 히틀러 같은 그 어린아이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고 계물로 키웠더니 그 사람 때문에 4억 7,200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다음 시간에는 그 CJD 크로이처펠트 야곱 디지즈라는 이 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따로 시간 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으면 또 여러분이 아마 쇠고기 먹을 생각이 싹 날아갈 거야. 돼지고기도 그 절대 먹으면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